교수님을 찾아뵙는 환자들의 주요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제가 보는 환자의 그 대부분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네네. 아, 그래요? 폐경 이후가 되면 적어도 50세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결핍이 생기고요. 첫 번째가 호르몬이 이렇게 부족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피부 건강,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심장. 근육량도 그렇고 뼈가 약해지게 되고 뼈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이제 뼈의 밀도, 뼈의 강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 감소가 되는,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말 그대로 뼈의 구멍이 더 많이 크게 숭숭 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약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외력을 줘도 넘어지거나 뭐 이래도 뼈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 전문가분들은 이분이 어느 정도 골다공증이 있다 없겠다에 대한 판단이 서나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키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등이 살짝씩 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젊었을 때, 즉 성인이었을 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크게 되면 이제 폐경 바로 그때나 요 전후가 되거든요. 50대 때 아이들이 한 20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비슷하게 됐는데 그 몇 년 돼서 학생이 이제 자기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더 많이 커졌다는 거를 대학 때 느낀다는 거는 엄마가 작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자각 증세가 전혀 없이 골절을 당한 상태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골다공증 환자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증상이 없다 보니까 골절을 당하기 전까지 골다공증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전혀 모르고 지나다가 낙상이 돼가지고 왔는데 검사해 보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하기가 쉽지만은 않겠네요, 교수님. 네, 아주 위험하죠. 이렇게 골절이 생기게 되면 첫 번째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근육도 떨어지게 되고 또 계속 누워 있는 경우에는 뭐 욕창도 생기게 되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그렇죠. 폐렴도 생기게 되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이 특히나 이제 척추나 이 대퇴부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5.6% 이상이 그 사망한다는 통계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아휴, 이 환자 참 나한테 꾸준히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네, 제 환자분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응급실에 골절이 돼서 오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골절이 돼서 오셨나 하고 제가 이제 차트를 봤더니 이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에 1, 2년 정도 이렇게 치료를 안 받고 계속해서 이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어느 날 응급실에서 만나게 돼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특히나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 환자 중에서도 굉장히 그 수술하고 나서 폐렴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환자분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골절로 인해서 고생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 계셔서 좀 슬프죠. 안타깝고. 그분이 치료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골절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폐렴도 안 생겼을 것이고 그럼 먼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물론 인생의 끝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특히나 예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병으로 돌아가신다면 아무래도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골다공증 관리를 젊었을 때부터 특히 이 50대 이후 이 생리가 끊어졌을 때부터 더 관심을 갖고 이 골다공증의 예방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 골다공증 그냥 뼈가 약해지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골다공증 잘못 생기면은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성 말씀을 해주셔서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남들은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골절, 이분은 무려 6번이나 골절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화면을 보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 왜 이렇게 아파? 통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인공. 손목에 큰 흉터가 눈에 띕니다. 넘어져서 골절돼갖고 수술한 건데 쇄골도 수술했죠. 또 발목도 수술했고 발가락, 손가락 뭐 골절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죠. 이 수술할 때. 그래서 지금도 되게 많이 아파요. 막 비 오고 그럴 때. 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다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발목, 손가락, 팔목 등등 골절만 무려 6번.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진다는데요. 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우실 것 같아요. 수술 흉터로 가득한 몸. 몇 해 전에는 넘어지며 뇌혈관이 터져 큰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던 그녀의 삶은 골절의 공포에 휩싸이며 완전히 달라졌다는데요. 제가 잘 넘어져요. 평지에서도 많이 넘어지고요. 그리고 또 계단에서도 많이 넘어지고. 넘어지는 일은 다반사였지만 큰 부상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상황은 달라졌는데요. 살짝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이어진 것. 하물며 우리 그 집의 계단이 되게 가파른데 아버지도 90세 때 넘어지시고 저도 넘어졌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찰가상만 입었는데 저는 뭐 손목 부러졌지, 쇄골 부러졌지,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저는 넘어지기만 하면 부러지더라고요. 어디 부딪히기만 해도 부러지고. 넘어지기만 하면 골절로 이어지는 의문의 나날들. 그동안은 치료에만 급급했지만 이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려는데요. 조금만 부딪혀도 계속 부러져야 된다면 정말 그건 힘들 것 같은데 희망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 혈액 속 염증 상태와 뼈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골밀도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뼈는 어떤 상태일까요? 직접적으로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데 골밀도 검사도 역시 좀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일단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마이너스 1점이라고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은 요추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까지 감소된 부분도 있고 고관절 이제 대퇴골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2점이 그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거의 마이너스 2.5 골다공증에 근접한 수치로도 내려가 있습니다. 조금 뭐 그냥 물건에 부딪혀도 골절이 전에 이제 골절됐던 걸 제가 봤는데 약해서 그래요. 이 정도면은 거의 골다공증에 준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단순한 이제 낙상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